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제가 키워드 2개 드렸는데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바로 이분입니다. 다니엘 린데만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생기신 분이군요. 예, 너무 실망하셨나요? TV보다 훨씬 멋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가 이제 거의 9년 다 됐죠. 9년. 처음에 온 지. 예, 9년. 2008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그럼 추석도 이제 한 9번째? 그쵸, 거의 한 8번 번째? 정도 여기서 지낸 것 같아요. 예. 아니 명절이 이번 특히 길잖아요. 네네. 이런 명절에는 저 외국 분들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 명절 때는 외국인들이 제일 외로워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독일에서 보내면 가정집에서 어떤 특별한 초대 받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왜냐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들이 다 문 문 닫으니까. 닫고 근데 저는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때는 서울이 제일 정말 시골 같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어쩌면 또 되게 편하기도 해요. 그 추석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고는 계세요? 뭐 독일은 또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거 있거든요. 추수감사절, 독일도 거의 있군요.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뭐 예. 송편 먹는 날이죠 뭐. 송편 먹는 날. 그쵸,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뭡니까? 저희는 즐기는 축제? 명절은 크리스마스 제일 크고요. 음. 그 다음에 부활절도 크죠. 우리도 이제 기독교 부활절, 나라니까. 이스터. 네 맞아요, 이스터죠. 그래요. 이 추석이 물론 이제 독일도 그런 큰 축제들이 있고 네네. 우리도 명절도 그런 축제 일종입니다만 제일 다른 점은 민족의 대이동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거 물론 중국 좀 더 심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거기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오토바이 하나 타고 돌아다니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대요. 맞아요. 그 정도래요. 근데 한국도 정말 장난 아니죠. 저도 이번에는 이제 추석 때 좀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는 예. 사람들이 거의 8시간, 9시간 맞아요. 왔다 맞아요. 갔다 하고 하니까 그거 좀 약간 신기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명절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음. 보통 좀 행복을 주고 예. 좀 쉴 수 있고 예. 가족이랑 좀 편한 시간을 주는 그런 시간인데 예.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근데 말이에요, 다니엘 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8시간, 10시간에서 고향으로 가면 거기서 받아오는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한테는. 그게 참 특이하죠. 그거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 우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래. 좋은 거죠. 어머니의 품에서. 그러면 독일에도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향으로 간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크리스마스쯤 되면 무조건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예, 보통 커플들이 보내는 명절이면 독일은 무조건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에요. 무조건 가족이야. 그쵸. 애인이 있어도 나는 가족과 함께. 맞아요. 그래서 어. 보통 한 이틀, 최소한 이틀 정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기 때문에 예. 어디 있든 예. 크리스마스 아니면 부활절 때 이제 거의 고향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뭉치는군요. 고향에서 그쵸. 가족들과. 그래서 저도 무조건 독일 갈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추석처럼 모이는 거, 고향을 찾아서 가는 맞아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맞아요. 네. 재밌네요. 네. 근데 다니엘 씨, 사실은 외국 분이 한국에서 한 8년, 9년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 한국말 잘하지 않는데, 아니요. 야, 정말 한국말을 한국인보다 더 잘하시네요. 아유,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표현도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많이 써먹고. 야, 아니 제가 주로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전화로 다니엘 씨하고 저 인터뷰를 나눴으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 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다니엘 씨,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더 잘하는 다니엘 씨와 함께 오늘 짧은 시간 이야기해볼 주제를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랑한 꼬레아 이렇게 오, 정해봤어요. 괜찮네요. 다니엘이 사랑한 꼬레아.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좀 여쭐게요. 한국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왜 좋으세요, 한국이?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니까 사실 무술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 맨 처음에 생겼거든요. 무술, 어떤 네네. 무술이요? 지금은 합기도 하지만 옛날엔 태권도 했었어요. 독일에서. 태권도.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맨 아. 처음엔 어떤 관심 생겼지만 이제 알아보고 공부하고 좀 하다 보니까 우선 한국의 어떤 자연, 어떤 풍경, 그러니까 산 있고 바다 있고 사계절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아시아의 미
그런 것 좀 즐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정이라는 뭐 요즘 거. 뭐 생활 빠듯하고 막 좀 예. 까칠해진 사람도 각박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밝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정이라는 거. 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자연 환경이라는 게 별로 감흥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쵸, 네네. 근데 외국 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산이며 바다며 뭐 그쵸. 이런 게. 왜냐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독일 한 중부 지역쯤에 살거든요. 예, 컬른이라는 예. 도시에 사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대로 등산 가려면은 차 타고 한 5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야 돼요. 5시간을 5시간 넘게. 그냥 등산 가는데 그쵸. 알프스 산맥이니까 뭐 높고 멋있는데 그냥 일반 산은 거의 없어요. 좀 그냥 동네 산? 이런 네. 개념 잘 없어요. 우리는 동네에 야산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냥 우리 집이 지금 경리단 길 쪽인데 예, 정말 예. 완전 서울 중심이죠. 그쵸, 중심인데 음. 지하철 아니면 버스 한 20분만 타도 북한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너무나 좋은데 독일에서는 정말 이 정도 산 가려면 한 5시간 넘게 가야 되고 그래요. 바다도 아예 독일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고 예. 아니면 아예 네덜란드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하. 국경선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건 또 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뭐 여기 살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나 큰 행복인 것 같아요. 한국인의 정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정을 제일 내가 크게 느꼈다 하는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우선 독일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어요. 예, 근데 예. 이제 거기 같이 생활했던 한국 사람 교환학생들 독일에 온 한국 네네, 유학생들. 유학생들이나 교환학생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녁마다 전화 와요. 야, 우리 집으로 오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근데 거기는 이제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김치찌개 큰 게 하나 끓여놓고 그게 한국 문화죠. 그쵸. 맞아. 바닥에 앉아서 그냥 각자 숟가락으로 퍼먹고 뭐 그거 같이 술 먹는 그런 문화.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으셨죠? 아니, 절대. 독일인이 보기에? 저는 혼자서 스테이크 귀한 거 하나 먹을 바에 차라리 바닥에 앉아서 여러 명으로 같이 김치찌개 하나 버먹는 문화 너무 좋았어요. 야. 그런 거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예, 옛날에 고대 예. 다녔을 때 예.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갑자기 정말 완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우산 없었는데 뒤에 이제 대학생 커플이 있었어요. 예, 예. 남자랑 여자랑 둘이 저를 막 쳐다보다가 갑자기 와서 그냥 둘이만 있어도 괜찮은데 우산을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셋이서 그 우산 작은 거 하나에. 예, 그 편의점 3,000원짜리 거 있잖아요. 예. 비닐 우산 뭐 이런 거. 그럼 같이 그것까지 이제 나눠주는 그런 문화라서 너무 되게 감명 깊게 아니 이제 뭐 그렇게 받았어요. 되면은 조그만한 비닐 우산에 성인 3명이 네네. 얼굴만 넣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깨는 다 젖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야 했는데 그래도 너무 그 나눠주는 문화, 사랑이 예, 정이 그렇게 챙겨주는 그런 거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에 한국의 매력에 네. 빠지신 네, 거군요. 인간성이죠. 인간적인 거. 제일 신기한 건 뭐예요? 신기한 거 많죠.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술 문화 자체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술 문화. 독일도 생맥주, 소세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뭐 어떤 예의 범절이나 이런 거는 좀 덜 하죠, 한국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윗사람이랑 같이 술 먹을 때 예. 제가 그냥 잔을 비우지 않고 머리 옆으로 돌리면서 잔을 비우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이유 혹시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네, 저도 무슨 다른 한 이유예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은근히 모르시더라고요. 예, 예. 윗사람한테 자기 입속? 더러운 그 입속을 보여주면 신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이제 옆으로 돌려서 마신대요. 제가 지금 다니엘 씨한테 독일인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주도를. 저도 몰랐는데 이제 그런 그런 이유군요. 문화 차이들 굉장히 신기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계절 음식이라던가 예, 그런 예. 것도 되게 좀 신기하고 아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들 재밌죠. 재밌어요. 닮은 점도 있습니까? 한국하고 독일하고 닮은 점? 닮은 점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선 음악에 대한 사랑, 음악하고 문학에 대한 사랑 굉장히 음악과 문화. 네. 한국인들은 특히 이 노래방 문화라는 거. 아, 모두가 다 그럼요. 가수예요. 네네네 맞아요. 무슨 케이팝 스타니 슈스케니 이런 거 보시죠. 예, 그게 매년 하는데도 매년 쏟아져 나와요. 그럼요. 참가자들이. 네네. 그리고 정말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노래 실력이 진짜 뛰어나고요. 신기하죠.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음치들이 많아요. 그래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참 인상 깊었고 그 노래 예. 즐기는 문화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흥이 있죠. 네, 흥이 있고. 한국과 독일의 닮은 점 지금 하나 얘기했는데 흥이 네네. 많다, 네네. 음악을 사랑한다. 사실은 크게 닮은 점이 하나 있죠. 분단 국가였다는 점이죠. 맞아요. 분단 국가. 우리는 지금도 분단 국가고 네네. 독일은 얼마 전까지 분단 국가였다는 그 사실이 참
그것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동질감을 줘요. 네, 독일이란 맞아요. 국가가. 맞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989년 89년 11월. 9년. 그때 몇 살이셨어요, 다니엘 저는 씨는? 그때 44살이었어요. 44살. 네. 기억은 안 나시겠네요? 기억은 아직까지 대충 기억나는 건 예. 그날 저녁에 제가 우리 엄마랑 이제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던 그 표정. 그거 어느 정도 아직 기억나요. 왜냐면 저는 그때 되게 맛있게 초코 푸딩 먹고 있었는데 초코 푸딩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TV 보고 정말 와 이거 말도 안 된다. 약간 이 표정이 아직까지 좀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야, 만 4세였는데 네네. 세상에 만 4세한테도 지금 기억이 날 정도인 장면이었다면 네, 그 당시 어머니께서 얼마나 감격하셨던 걸까. 장난 아니었죠. 그 장면이 네, 기억날 네네네. 정도면. 장난 아니었고 이제 통일된 지 이미 25년 넘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제적인 어떤 힘이 예. 서독보다 아직 30% 정도 약하대요. 아직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그쪽으로 처음 가봤는데 집들이 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왜요? 너무나 사람들이 다 통일되고 나서 서독으로 다 많이 직업 갔죠. 찾아서 가고. 맞아요. 뭐 그리고 공부하러 가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아하.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장래 희망 같은 거 없어지고 예. 마약 시작하고 폭력 사건들이 많아지고 음. 신나치, 네오나치 이제 그런 어떤 신나치도. 열풍도 높아지고 지금도 난민에 대한 불만이 사실 동쪽에 제일 많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자리를 이제 우리도 뺏긴다는 그런 주장이 힘든데 우리도 있으니까. 힘든데 또 와가지고 난민들까지 우리 걸 가져가는구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불만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떤 마약 문제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2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네네. 후회하는 국민은 없습니까? 우리 괜히 통일했어. 그냥 분단으로 살 걸 뭐 이렇게.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제 그 난민 사태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동쪽에서 뭐 새로운 당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뭐 이번에도 이제 세 번째로 강한 극우 정당 하나가 맞아요. 3위로 총선에서. 예, 그 독일에 대한 예. 대안이라는 당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는 유럽 연맹에서 다시 탈퇴하고 러시아랑 다시 좀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동쪽에서 옛날에 동의되기 전에 사실 더 좋았지라는 주장,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가지는 사람은 아직 많아요. 네. 아직도 통일 과정에 있다고 하니 통일이란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순간, 그렇죠. 예, 문제점들이 많고 예. 뒤처지는 그런 것도 많지만 한 나라를 다시 통일시킬 수 있는 그 예, 소중함 그리고 그렇죠. 어떤 자유의 순간 놓칠 수 없었다. 그런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금 상황,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 그러거든요. 네. 도끼 만행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대통령 특보의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2010년도에 이제 천안 사태도 벌어지고 연평도 예. 사태 벌어졌을 때도 한국에 와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 친구들이 야 너 빨리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렇군요. 그때도 그게 사실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수 때문에 예. 저도 처음으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미국의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두 리더가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는 이 상황. 네, 특히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시작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러네요, 또. 1차 대전 굉장히 많이 떠올라요. 그 당시에도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트럼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트럼프라는 지도자. 근데 메르켈 총리.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4연임에 성공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헬무트 콜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헬무트 콜 어떤 총리. 게 인기의 그 비결입니까? 우선 메르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정치적인 얘기 잠깐 꺼내자면은 예. 기독민주당 소속이에요. 기독민주당. 기독민주당은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지하는 당인데 예. 요즘 독일도 고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비율 예.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좀 힘도 나오고 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근데 거군요. 메르켈도 유럽이라는 연맹, 그 유럽이라는 개념 굉장히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실천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총리이기 때문에 EU 예. 어느 정도 인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르켈이라는 여성 총리는 4연임을 할 정도로 네. 인기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탄핵이 좀 됐습니다. 모습이 달랐죠. 지난 겨울에 혹시 촛불광장 네, 그 몇 번 현장에 나갔었어요. 가 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가는 그 장면
이제 자주 받고. 예, 어떠셨어요? 그 촛불 전국에 정말 역사적인 순간의 한 증인 됐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만큼 제가 또 한국에서 10년 살면서 예, 예, 이런 정말 시민들이 나서서 예,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진짜 100만 명 넘은 그런 넘었죠. 사람의 수가 모여서 예. 하는데 그렇게 평화롭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건 진짜 대단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뭔가 시위라는데 네. 집회라는데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데 막 노래를 하고 맞아요.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었어요. 외국인들도 그 현장에 나와 있었는데 예. 우리는 사실 이런 정치 상황이 외국인들 앞에서 너무나 창피했다고.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된다. 그럼요. 창피하지 않아도 된다. 창피하지 않아도 왜요?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본인들 그 정치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그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그런 어떤 것도 잘못된 아니고.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 나서서 정말 그 헌법 제1조 2항에 서 있는 예. 그 국민들의 권력을 다시 한번 실천화시켰던 사람들인데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참 다니엘 씨 정치할 생각 없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쩜 너무너무. 이렇게 정치 평론가보다 더 아니, 말씀을 아니, 잘 아니, 하시는지. 아니요. 그렇진 않고, 그러니까 독일 뉴스도 기사 뜨면 밑에 예. 댓글들이 쫙 나와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상황 보고 예. 민주주의 뭔지 다시 한번 좀 배울 수 있다는 배울 수 그런 점이 있었다. 있었어요. 한국을 예. 보면서 야 그래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한국을 한국인보다 더 잘하는 독일인 아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다니엘 씨 네네. 얼마 전에 우리 CBS TV와 함께 고향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희는 4월 달에 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쓰는 루터로드라는 3부작 다큐 찍으러 독일을 갔다 왔습니다. 다시 쓰는 루터 로드. 맞습니다. 그럼 루터의 길을 뭐 따라갔다 오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그쵸. 거의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루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들, 그런 도시들, 비튼베르크, 투어르가우, 아이즈나흐, 그다음에 워름스, 하이델베르크, 예, 하이델 거기까지. 그 예. 안 알겠네요. 그쵸. 예. 하이델베르크 저도 처음 갔다 왔어요, 이번에는. 근데 아무튼 그런 그 중요한 장소들 다 답사하면서 예. 루터 관련된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예. 현재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이제 또 같이 여러 가지 대화들 나누면서 예, 예. 아주 의미 있는 다큐를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10월에 첫 방송되죠. 네, 맞아요. 10월 13일, 그다음에 10월 10월 20일, 그리고 27일까지 금요일 낮 1시 CB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 씨와 함께 3명의 남자분들이 네네네. 같이 가셨어요. 근데 맞아요. 예고편이 지금 절찬리에 방송 중인데 네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회의 나레이션을 제가 합니다. 오, 그거 그러시군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프로그램. 굉장히 의미 있으셨네요. 다시 쓰는 루터 로드. 네네. 며칠 동안 여행하신 거예요? 저희는 한 열흘 정도 갔다 열흘 왔어요. 정도. 네네. 스태프들이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독일 것하고 접목시키는데 그래요? 그게 어떻게 한국인들도 생각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 무슨 에피소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마르트보르크 방문했었는데 루터가 이제 그 성경을 번역했던 그 곳이거든요. 그 성인데 거기서 굉장히 이제 위기 속에 예. 숨어서 몰래 그 성경을 이제 번역했던 곳인데 예. 저는 옛날에 그 제주도 주사 김정희 갔다 온 그 유배지, 세안도를 네, 세안도 떠나셨다는 그렸던 거죠. 그 유배지 제가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루터 이제 계셨던 그 마르트보르크 보고 거기서 정말 최고의 위기 속에 예. 우리한테 너무나 의미 있는 그 성경의 번역을 완성시켰던 것처럼 주사 김정희도 제주도 가서 세안도라는 그 정말 예. 명작품 예.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좀 저절로 그냥 떠올랐는데 저절로. 스태프들이 좀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 추사 김정희 선생을 떠올리느냐. 방송하면서 별걸 다 배우더라고요. 바로 그런 네.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쓰는 루터로드 첫 회가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0일, 10월 27일.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기대를 하겠고요.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인 거죠? 네네. 예, 예. 다녀오셔서 그 긴 여행 마치고 느낀 점.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사실 그 섭외가 들어왔을 때 예, 예. 아예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종교 개혁, 마틴 루터 뭐 한 번씩 정도 들어봤던 그런 어떤 핵심 단어들이긴 하지만 자세한 거 아예 몰랐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정말 많이 한번 배우고 오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떠나는데 우리 최주훈 목사님도 너무나 훌륭하게 모든 거 다 설명해 주셔서 같이 가신 거죠? 네네 같이 가셨는데 정말
독일인이지만 독일에 대해서 또한 종교에 대해서 예. 역사에 대해서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에 대해서 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진짜 정신이 뭔가에 대해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이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도 이제 저항,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단어, 인간으로서 아. 내가 저항이라는 건 무엇인가 음.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을 때 내가 나서서 저항하고 잘못된 것들 짚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반성 많이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쓰는 루터로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CBS TV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나저나 다니엘이 사랑한 꼬레아란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아까 음악 좋아하신다 그랬죠? 음악이요? 예, 좋아하죠. 음치긴 하지만 네, 완전히 음치입니다. 완전 음치지만 네네. 끝으로 한국 노래 중에 우리 다니엘 씨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좀 좋죠. 남겨놓고 가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말로 이제 추수 감사절이라고 하니까 감사에 관련된 노래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 김동률의 감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축가로도 많이 쓰이는 네. 그 노래. 그렇죠. 우리 매니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축하곡으로 제가 또 이제 같이 나갔었는데 이제 아무튼 되게 부르셨어요 그 노래? 아니요, 저는 그냥 반주하고 매니저가 이제 아주 감명 깊게 불렀는데 그 노래. 성대모사 하면서. 네. 아니, 음치라고 하니까 제가 죄송해요. 노래를 더 시켜보고 싶은데. 아유, 앞에 한 안 소절 시키셔도 돼요. 안 시키셔도 돼요. 가사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냥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니엘 씨 오늘은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다니엘. 제가 사실은 짧은 인터뷰인데도 다니엘의 매력 속으로 빠져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종종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주 불러주세요. 예, 추석 남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예, 독일인 다니엘 린데만 씨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축제는 뭡니까? 제일 저희는 즐기는 축제? 명절은 크리스마스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부활절도 크죠. 우리도 이제 기독교 부활절, 나라니까. 이스터. 네, 맞아요. 이스터죠. 그래요, 그래. 이 추석이 물론 이제 독일도 그런 큰 축제들이 있고 네네. 우리도 명절도 그런 축제 일종입니다만 제일 다른 점은 민족의 대이동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그거 물론 중국 좀 더 심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거기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그냥 오토바이 하나 타고 돌아다니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대요. 맞아요. 그 정도래요. 근데 한국도 정말 장난 아니죠. 저도 이번에는 이제 추석 때 좀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때는 예. 사람들이 거의 8시간, 9시간 맞아요. 왔다 갔다 맞아요. 하고 하니까 그거 좀 약간 신기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명절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보통 좀 행복을 주고 예, 좀 예. 쉴 수 있고 예. 가족이랑 좀 편한 시간을 주는 그런 시간인데 예. 오히려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길에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좀 아쉽죠. 아무래도. 근데 말이에요, 다니엘 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8시간, 10시간에서 고향으로 가면 거기서 받아오는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한테는. 그게 참 특이하죠. 그거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하고 남쪽으로 가야 돼요. 5시간을 5시간 넘게. 그냥 등산 가는데 그렇죠. 알프스 산맥이니까 뭐 높고 멋있는데 그냥 일반 산은 거의 없어요. 좀 그냥 동네 산 이런 네. 개념 잘 없어요. 우리는 동네에 야산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그냥 우리 집 지금 경리단 길 쪽인데 예, 정말 예. 완전 서울 중심이죠. 그죠 중심인데 음. 지하철 아니면 버스 한 20분만 타도 북한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너무나 좋은데 독일에서는 정말 이 정도 산 가려면 한 5시간 넘게 가야 되고 그래요. 바다도 아예 독일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고 예. 아니면 아예 네덜란드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하. 국경선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건 또 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는 뭐 여기 살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너무나 큰 행복인 것 같아요. 한국인의 정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정을 제일 내가 크게 느꼈다 하는 어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우선 독일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어요. 예, 근데 예. 이제 거기 같이 생활했던 한국 사람 교환학생들 독일에 온 한국 네네, 유학생들. 유학생들이나 교환학생들이 있었는데 정말 저녁마다 전화 와요. 야, 우리 집으로 오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근데 거기는 이제 바닥에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김치찌개 큰 거 하나 끓여놓고 그게 한국 문화죠. 그죠. 맞아. 바닥에 앉아서 그냥 그러니까. 그 우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갈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죠. 어머니의 품에서. 그러면
독일에도 고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향으로 간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크리스마스쯤 되면 무조건 고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예, 보통 커플들이 보내는 명절이면 독일은 무조건 가족이랑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명절이에요. 무조건 가족이야. 그쵸. 애인이 있어도 나는 가족과 함께.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한 최소한 이틀 정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기 때문에 예. 어디 있든 예. 크리스마스 아니면 부활절 때 이제 거의 고향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뭉치는군요. 고향에서 그쵸. 가족들과. 그래서 저도 무조건 독일 갈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추석처럼 모이는 곳, 고향을 찾아서 가는 맞아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맞아요. 네. 재밌네요. 네. 근데 다니엘 씨. 사실은 외국 분이 한국에서 한 8년, 9년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 한국말 잘하지 않는데. 아유, 아니요. 야, 정말 한국말을 한국인보다 더 잘하시네요. 아유,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입에 발린 소리라는 표현도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많이 써먹고. 야, 아니 제가 주로 전화 인터뷰를 하는데 네네. 전화로 다니엘 씨하고 저 인터뷰를 나눴으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그 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다니엘 씨,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합니다. 더 잘하는 다니엘 씨와 함께 오늘 짧은 시간 이야기해볼 주제를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랑한 꼬레아 이렇게 오, 정해봤어요. 괜찮네요. 다니엘이 사랑한 꼬레아.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좀 여쭐게요. 한국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왜 좋으세요, 한국이? 저는 맨 처음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하니까 사실 무술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 맨 처음에 생겼거든요. 무술, 어떤 네네. 무술이요? 지금은 합기도 하지만 옛날엔 태권도 했었어요. 독일에서. 태권도.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맨 아. 처음에는 어떤 관심 생겼지만 이제 알아보고 공부하고 좀 하다 보니까 우선 한국의 어떤 자연, 어떤 풍경, 그러니까 산 있고 바다 있고 사계절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아시아의 미 그런 것 좀 예. 즐길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잖아요. 정이라는 요즘 거. 생활 빠듯하고 막 예. 좀 까칠해진 사람도 각박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밝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정이라는 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자연 환경이라는 게 별로 감흥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그쵸, 네네. 근데 외국 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대단합니까? 우리의 산이며 바다며 뭐 그쵸. 이런 게. 왜냐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독일 한 중부 지역쯤에 살거든요. 예, 컬른이라는 예. 도시에 사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대로 등산 가려면은 차 타고 한 5시간 정도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제가 키워드 2개 드렸는데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죠? 바로 이분입니다. 다니엘 린데만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생기신 분이군요. 예, 너무 실망하셨나요? TV보다 훨씬 멋있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신 지가 이제 거의 9년 다 됐죠. 9년. 처음에 온 지. 예, 9년. 2008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그럼 추석도 이제 한 9번째? 그쵸, 거의 한 8번 번째? 정도 여기서 지낸 것 같아요. 예. 아니 명절이 이번 특히 길잖아요. 네네. 이런 명절에는 저 외국 분들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보통 명절 때는 외국인들이 제일 외로워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독일에서 보내면 가정집에서 어떤 특별한 초대 받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왜냐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게들이 다 문 문 닫으니까. 닫고 근데 저는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때는 서울이 제일 정말 시골 같고 조용하고 조용하고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니까 어쩌면 또 되게 편하기도 해요. 그 추석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고는 계세요? 뭐 독일은 또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거 있거든요. 추수감사절, 독일도 거의 있군요.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뭐 예, 예. 송편 먹는 날이죠 뭐. 송편 먹는 날. 그쵸,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독일